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이 책은 출판사에서 만들어준 이 홍보 문구를 보면 네. 생활 밀착형 유머 서스펜스 다이어트 에세이라고 장르를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장르다. 그러니까요. 유머 서스펜스 다이어트 에세이. 그래서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라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주인공이 매일 밤 굶고 자는 다짐을 실제로 해요. 네. 근데 실제로는 거의 성공하지 못합니다. 거의가 아니라 100%라고 봐도 좋죠. 모두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모두와 같이 이 책에서는 굶고 자야지라는 어떤 과업을 성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다짐하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가 이제 매 편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제 이 저자의 직장 생활과 그다음에 작가 생활이라는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하면서 겪는 자기의 고충, 그리고 또 살찐 몸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의 타겟이 되곤 하는 그 위치에서 자기가 살을 빼야지라고 다짐하는 동시에 살을 빼도록 강요하는 사람을 혐오하는 그 이중적인 그런 마음들을 되게 유머러스한 문체로 재밌게 매 편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제가 사실 마침 최근에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PT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럼요. 제가 PT 이제 3번 어제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힘들겠다. 샴푸를 하는데 정말 팔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저도 음식도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것도 좋아해서 굉장히 다이어트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나도 매일 굶고 자야지. 오늘 저녁은 야채 먹고 자야지. 맨날 이런 다짐을 맞아. 하거든요. 부질없다 정말. 진짜 부질없거든요. 운동하고 오면 더 먹어요. 내가 오늘 뭐 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맞아. 그래서 되게 재밌게 펼쳐 들었는데 이 책을 내려놓을 때는 조금 다른 마음이었어요. 어땠어요? 약간은 이 책이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절실하게 느꼈고요. 다이어트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재로 삼아서 하루하루 나 자신을 갖고 나가는 얘기 같았어요. 저는. 맞아요. 되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 실패한 거로 우리 사회에서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포기한 사람은 굶고 자려는 다짐 안 하거든요. 맞아. 이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 아니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이 박상현 그렇지. 작가님 실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자기를 어쨌든 내일은 조금 더 나은 내가 돼야지. 내일은 조금 더 건강한 내가 돼야지. 내일은 좀 더 자기 관리, 성공한 자기 관리란 말 정말 싫어하시고 저도 싫어하는데 어쨌든 내가 목표하는 나의 모습으로 다가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어쨌든 다짐을 한다는 그 매일의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신을 아끼고 좀 더 돌보는 느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100% 포기한 사람도 없고 100% 성공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매일매일 작은 다짐들을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오진님의 그 시도를 엿본 적이 있는데 저번에 다 같이 족발을 먹으러 갔는데 그릇 접시에 딱 먹을 만치의 양을 담고 그런 뜻이었어? 네. 난 더 내가 이상 좋아하는 묻지 부위 않겠다. 그래? 이게 확보한 건 줄 알았어. 아닙니다. 저 부위를 저 좋아하는구나. 양보 손대면 안 잘하는 되겠다.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딱 그만큼의 양을 먹겠다면서 가지고 가고 나서 좀 몇 분이 지나고 나니까 아니 그 접시가 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접시를 앞에 두고 자꾸 다른 곳에 젓가락질을 하는 찜해놨다. 네. 또 다른 그런 눈에 시도를 들어와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굉장히 보기 좋은 시도가 아니었나. 그럼요. 근데 방금 얘기해주신 오지님이 방금 얘기해주신 포인트가 자꾸 되게 열심히 자기를 가꾼다라는 표현이 이제 뭔가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도 대충 이런 식이에요. 나는 한없이 바삭하고 건조해지는 길을 걸으며 나 자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그것을 일종의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이게 되게 추상적인 말인데 맥락은 이 박상현 작가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설집을 2권을 냈잖아요. 맞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반응이 주변에 있었겠죠. 어떻게 그럴 그렇죠, 수가 그렇죠. 우리와 있었냐. 같은 이야기. 예. 회사 일도 회사 일이고 소설 쓰는 것도 일이고 사실 회사 일만 하고 지치잖아요. 지치는데 박상영 작가는 새벽에 막 일부러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회사 앞에서 2시간 일찍 갔다면서요. 그쵸. 출근을 해서 글쓰기를 한다. 근데 이제 박상현 작가가 이 방금 위에서 읽어드린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글쓰기도 회사 일이랑 다름없이 노동이지만 글쓰기를 통해서 나는 일종의 존재 증명을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남의 일을 소모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감각이 이 돈벌이의 고단함을 버티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본업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맞아요. 이 팟캐스트를 왜 하고 있느냐. 뭔가 하고 싶어 한다. 음. 하고 싶어 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를 뭐 증명한다까지는 조금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약간 박상영 작가랑 동세대 비슷한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인 것 같아요. 얘기 들으면서 생각났는데 마종기 시인이 원래 의사시래요. 근데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이 됐던 게 시를 쓰는 글쓰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분이 하시는 네. 말이 뭔가 내 삶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 취미가 꼭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박상영 작가는 글쓰기가 이제 직업이 되셨지만은 내가 직업으로 그걸 삼지 않을 거라도 그냥 취미로 무언가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어떤 행위? 그런 건 꼭 필요하다라는 우리 모두에게 생각이 정말 필요하죠. 네. 근데 정말 요새는 취미도 막 마치 하나의 도구처럼, 그러니까 취미 그 자체로 즐거운 거를 떠나서 이 취미를 하면 나한테 뭐 나중에 이런 덕이 득이 될 거야. 덕이 될 맞아. 득이 될 거야. 예. 자기개발처럼. 그거를 마치 자기 개발을 취미, 나의 힐링 이렇게 포장해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야, 진짜 취미도 그런 거 신경 그러니까. 써가면서. 취미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가 아니라 나중에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써먹을 영상 거. 편집 배워놓으면 나중에 유튜브 만들 수 있겠지. 뭐 하면 뭐 할 수 있겠지. 외국어 배우면 해외여행 가서 도움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이 시를 쓴다고 해서 환자를 돌보는 본업에 도움이 거의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자체로 자기를 살아있게 해준다라면 그렇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버티는 힘이 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의사 일을 하면서 뭔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병원에 가는 의사들이 많대요. 근데 그럴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나를 지탱해줄 취미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맞아. 워낙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사실 이게 맞아요. 저는 이 오늘 밤 굶고 자야지가 물론 박상영 작가와 동세대만 열광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들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다는 거죠. 상사가 외모를 가지고 농담을 막 한다거나 그렇죠. 되게 심하잖아요. 무례한 그런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모습들. 뭔가 그리고 이렇게 직장 다니고 있지만 나는 직장은 직장일 뿐이고 여기서 자아 실현하지 않아. 밖에서 자아 실현할 맞아요. 거야. 취미 찾아다니고 좀 이러면 약간 그리고 이분이 지금 30대신데 자기 10대부터 30대까지 작가의 개인사 이런 거라든가 워낙 이제 그 다이어트 담론이나 이런 것들이 매일 실패하잖아요. 오늘 밤 맞아. 굶고 자야지. 오늘은 뭐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지금 사실 책디 같은 경우도 오늘 저희가 이 책을 가지고 얘기할 때 커피를 먹지 않겠다. 다짐을 오늘은 하셨어요. 커피를 사실 먹지 말아야지 했는데 오늘은 커피를 좀 덜 먹어야 행복은 빨아요처럼 행복은 커피다라는 명제를 커피죠. 이런 다짐들이 매번 반복되는 게 사실 우리 되게 일상과 겹쳐 있다. 다들 이렇게 그 자기의 모습의 일부를 이 박상영 작가의 글에서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런 공감들이 되게 이런 책에 대한 어떤 열광으로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간에 박상영 작가의 생각도 들더라고요. 박상영 작가도 작가라는 꿈을 이뤘지만은 뭔가 목표를 또 가져야 된다, 이런 꿈을 가져야 된다라는 강박증에 우리가 모두 맞아. 시달리고 있지 않나 싶고 마지막 마무리는 결국에는 오늘을 잘 살자, 하루를 잘 버티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힐링이 되고 위안이 되는 말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게 진짜 우리의 감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하루하루 맞아, 버티는 맞아. 게 되게 쉽지 않은 감각이라.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마음에 와닿았던 게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자꾸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으로 지금을 자꾸 이해하는데 맞아. 물론 작은 성취들이 있죠. 삶에 성취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삶을 그 과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의 연속체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요. 책에서 실제로. 저는 이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거창한 목표를 위해서 지금의 고통을 참고 미친 듯이 달려가도록 우리는 교육받았지만 실제로는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모여서 결국 전체의 인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매일매일 다짐하고 자는 게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새롭게 그 현실을 나의 하루로 끌어안는 좀 맞아요. 하루하루 나의 삶을 좀 돌아보고 아껴주는 그런 상징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가장 마음에 남더라고요. 내일을 위해 지금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돼가 아니라 지금을 위해서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거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시대한테는 우리 세대한테는 좀 필요한 메시지 아니었나.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물론. 생각을 그럼요. 해보면. 장기적으로 사실 뭔가 이런저런 생각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사실 이 에세이라는 게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공감들이 되게 읽으시면은 약간 위로가 될 수 있다, 분명히. 어느 지점에서는. 위로가 거기서 온 것 같아요. 하루하루 좀 소중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네. 마음들.
너무 우리의 모습을 잘 담고 있어요. 맞아요. 실패하는 맞아. 특히 실패하는 그 묘사, 심리 과정의 그 메커니즘의 묘사가 막 내 마음 들여다본 느낌. 오늘 아침은 굶고 자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보통 밤에 진짜 실패하고 나서 아침은 고민하는 늦게 거잖아요. 늦잠 자서 못 먹는 거지. 굶고 자야지 맞아. 다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은 먹어야지 오히려 다짐을 하죠. 보통 아침을 먹고 가야지. 맞아. 맞아. 그래야지 아침 먹어야 점심을 점심 조금 안 먹겠지. 먹는다. 이랬는데.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책에 보면 되게 귀여운 일러스트가 같이 있어요. 장마다. 맞아요. 동글동글 귀엽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인 그 작가를 이게 캐릭터로 일러스트화한 건데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작가님이세요. 실제로 뮤지컬 배우 생활을 하시다가 오. 지금 일러스트레이터 생활을 하시는데 직접 내신 책도 있고 이 에세이가 엮여서 나오기 전에 연재될 때 그 신문에 실렸던 그 일러스트는 조금 달라요, 책이랑. 그 일러스트가 그 작가님 계정에 다 모여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엄청 지금은 이 책에는 되게 동글동글 귀엽거든요. 근데 그 당시 연재될 때 같이 실렸던 일러스트는 좀 더 아저씨 느낌. 이렇게 수염이 거뭇거뭇하고 좀 더 약간 지쳐 보이는 그 직장인의 그런 묘사들이 좀 더 생생해요. 그래서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연재 당시의 기록도 그 한겨레 신문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ESC 네. 주말판에 이제 연재했던 게 홈페이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책플릭스